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The Billie Jean, not my lover. The Billie Jean, not my lover. 네, 이 노래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명곡 빌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명곡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 루머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실제 이야기를 해명하고 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장 루머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인 종목이 있었죠.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증권가 찌라시의 대혼란 롤러코스터 탄 알테오젠 주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알테오젠의 급락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20%대까지 급락을 보여주면서 30만 원 이탈이 나오며 27만 원까지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증권가의 레포트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IR 레포트를 한 가지를 냈는데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아투여 제형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이 두 가지가 효능성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비슷하다라는 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테오젠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정 기사를 좀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고안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장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11월 8일에 이 시간에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신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의 주가는 엇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 차이는 상당히 벌어진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슷한 특허를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다음 장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알트 비포와 할로자임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차이점도 있고 사업적인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특허가 지금 겹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테오젠의 홈페이지 보도 내용처럼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또 한 가지 루머 소식이 있었는데요. 단독 기사를 통해서 보도된 기사 제목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RCPS 2천억 발행이라는 기사였는데요. RCPS라는 점이 좀 보도가 되기 전에 그전에는 유상증자 2천억 발행이라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았고요. 어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통해서 RCPS 상환 전환 우선주 이 점이 좀 발행이 될 것이다 라는 정정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간사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해명 공시를 알테오젠이 냈고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논의 중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환 전환 우선주 RCPS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상환권과 전환권이 붙은 우선주라고 얘기하는데요. 투자금을 채권처럼 상환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주가가 오른다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8월 달에 있었던 보도기사를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키움증권 주가가 높아져도 상환 전환 우선주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붙은 이 우선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유통 물량이 급격하게 늘 수 있다는 점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늘 알테오젠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전환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는데 하루 종일 알테오젠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12시 구간에 반짝 상승을 한번 보여준 알테오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슈퍼개미가 매수를 했다라는 공시가
12시 구간에 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시점입니다. 12시 구간에 주가가 반등이 반짝 나오더니 결국에는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테오젠 주주분들 마음을 많이 쓸어 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지 오늘 시간회장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오늘 리가켄 바이오라던가 보로노이와 같은 바이오 종목들 급락 장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에 대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추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결국에는 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코스피마저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0.07% 빠졌고요. 코스닥은 0.33%. 양대 증시가 결국에는 보합권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 시장의 투심이 정말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살펴본 것처럼 바이오 종목들의 급락도 시장의 투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약간 이게 비정상장이죠. 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종목이 하락으로 두 번의 VI가 연속으로 오전에 걸린다는 게 좀 아주 특이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뭐 지분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증자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를 빠르게 해소를 해주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도 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두 가지 갈래입니다. 한 가지 갈래는 추세에 대한 훼손은 나타났다라는 점인데, 이걸 안고 매수를 해간 주체 같은 경우가 새롭게 진입한 주체라고 하면 뭐 손바뀜이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럴 때는 다시 변동성을 조금 수반하고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점을 안고 우선은 바라보면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발생했을 땐 좀 여진이 존재합니다. 주가로 한 며칠 동안은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영향이 컸어요. 그쵸.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보고도 시장의 피로도가 아마 많이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장에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계좌가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급하게 하면 좀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늘 그렇지만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로파심에 함께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말처럼 저희가 늘 되새기게 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바이오 종목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알테오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급하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크게 두 가지의 루머에 네. 좀 시달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루머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가 있었고요. 유상증자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상환 우선권, 상환 전환 우선권 네. 이 부분으로 좀 정정 보도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 두 가지가 확실히 해소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뭐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합의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장기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뭐 하나의 노이즈로 장기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전일 오늘 주가에 반영된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증자와 관련된 부분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유상증자 형태가 아니라 네. RCPS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뭐 그 부분도 뭐 해소가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실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이유도 없죠. 3자 배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대체 수단의 발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주 목적이었는데 그게 소문에 소문을 안고 좀 과장돼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조정의 빌미죠. 조정을 나오고 나서 그와 관련된 이유를 찾는 거다 보니까 참 이게 애석해요. 알테오젠 영향으로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은 영향이 상당히 컸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어떤 종목 같은 경우, 어떤 업종 같은 경우가 과하게 오를 때 반대로 빠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 같은 경우가 이 정도로 안 빠져야 되는데 빠졌을 때 다른 종목들의 수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또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좀 매매 빈도를 줄이는 대응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익숙하시기도 하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경험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오늘 좀 나온 상환전환 우선주 RCPS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투자금을 채권처럼 상환받을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한 3년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알테오젠의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나와 있는데 네. 제가 기사를 한 가지 찾아본 게 키움증권의 사례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상환전환 우선주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나중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까요? 뭐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같은 네.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뭐 펀더멘탈 같은 경우가 지금이랑 유사하게 사업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실제 증자 단행을 통해서 희석되는 것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 물량이 출회될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회사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뭐 희석에 대한 부분은 후에 생각할 점이다 보니까요.
네, 크게 뭐 나쁜 점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루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급락된 바이오 종목이 알테오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요새 알테오젠의 추세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회복 탄력도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거의 하한가 터치까지 가는 듯 하다가 그래도 돌려내나 싶더니 막판에 마이너스로 결국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바이오 종목들 투심 위축 요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동반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에요.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그냥 이게 가격 빠진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편하게 접근하시려면 변동성이 줄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오늘은 각 투자자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 급락을 활용해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 투자자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급락에는 공포가 들어서 쉽게 매수를 못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또 결과론적이잖아요. 이 과정 안에서는 보기에 이 급락해서 바로 반등 났을 때는 짧게 매매를 하시고 끝냈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조정은 비슷하게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정도 폭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하고 시장 또한 한동안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비정상적으로도 흘러갈 수 있음을 생각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제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은 BHI와 비트나인 들고 오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원전 섹터고 또 한 가지 종목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종목을 한 가지 들고 오셨는데 비트나인 요새 좀 주가가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 초이스 종목은 BHI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나인,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비초이스를 하신 건지 아니면 회사 자체에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오늘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나인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접근할 때 단순히 가격이 빠졌으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건 비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매수를 했을 때 물론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반복적으로 가격이 빠졌다는 것만으로 주식을 계좌에 가지고 오면 계좌가 우상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가격이라는 점에 추세란 걸 대입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보니 비트나인과 BHI의 하나의 차이는 주가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입니다. 비트나인은 하락 추세의 주가가 위치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구간은 비추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짧게는 하락 추세에 돌입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제가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란 거는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 부각이 될 때 종목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 하나의 기술력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가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강했던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 종목과 관련해서 1등주는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이제 초입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락 추세 구간에 접어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음봉 전환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나 싶더니 오늘은 개파락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오늘 매도 못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비트나인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매도 못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시간으로 상승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는 내일 시가가 중요한데 단일가 보면 그냥 2,750원에 대놓기는 했는데 실제 체결된 호가는 밀렸거든요. 시간으로도 밀렸다 보니 내일 보통 시가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은 하락하고 출발을 하면 바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추가로 높습니다. 이런 갭을 메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하고 나서 실제
다음날 출발을 할 때는 하락하고 출발하고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밀렸단 말이죠. 이랬을 때는 뭔가 좀 계좌에 대한 관리, 종목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좀 매도가 필요한 네. 이런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비트나인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주 BH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채팅창에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BHI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타점 궁금합니다라는 이야기도 올려주셨습니다. BHI 많은 분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이 좀 기회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물론 기업에 대해서 내재 가치를 볼 필요는 있어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선은 이 기업이 거두는 실적을 봅니다. 올해 한 200억 정도, 내년에 299억 원의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제조업 기반에서는 우리가 다른 기업들이죠. 이 업종이 속하고 있는 그 업태에서 나머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주가 수준은 크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은 뭐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주가가 8,000원 정도부터 시작한 주가가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사서 들고 가는 관점보다는 좀 매매에 대입하는 관점이겠죠. 네. 뭐 이렇게 단기 평일 수렴하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오늘 같은 경우 접근했다가 뭐 종가로 매도를 해주거나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계좌에 지대한 영향이라고 하죠. 그 기준은 약 비중이 한 30% 이상으로 이런 가격대에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단기 매매 기준으로 지금은 접근 가능한 종목의 가격대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추세는 상승 추세 구간에 있어요. 상승 추세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고민을 해볼 건 이 초입 단계나 적어도 한 중간 단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하나씩 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고민과 함께 모멘텀은 존재를 하죠. 네. 복합화력 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금 올라오다 보니까 긍정으로 볼 수가 있고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인데 우리 연말에 이제 이번에 에너지 계획과 관련해서 소형모듈 원전을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체안이 연말에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뭐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있음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BHI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지금 월봉 차트로 본다면 고점 기준으로는 68% 올랐고요. 오늘 많이 밀렸지만 49%대 이 11월 달에만 좀 오른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살펴봐도 체코 발전 설비 기업과 함께 원전과 SMR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만큼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 서당깨님께서 BHI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초이스를 하시니까 헷갈리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어찌 보면 재료 노출이 나타날 때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소형모듈 원전 관련된 부분에 뭐 하나의 정부 정책이 마지막으로 연말에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한번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고요. 저라면은 보통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징후는 없다 보니까 여전히 갖고 갈 수 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더 보유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홀딩 이야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BHI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쭤보셔도 좋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수익 내자 제발님의 종목이고요. 우리기술 투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60원에 15%. 비트코인 진짜 대박. 차라리 비트코인을 샀어야 됐나? 이것도 아직 더 봐도 괜찮겠죠?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큽니다. 우리기술투자 오늘 3%대 반등 보여줬지만 최근에 12,000원대까지 도달했다가 쭉 밀렸거든요. 오늘 반등 나온 것도 거의 미약한 반등 이 정도에 불과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맞아요. 코인 가격은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은 상승이 좀 약했어요. 장중에 올라가다가 좀 말았던 거죠. 아마 시차를 두고 반응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오늘 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지 않고 조금 더 고가를 경신하면 내일은 갭상승 출발을 할 거고 그러면서 시세가 10,000원 정도 그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위에 매수를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격대 왔을 때 매도한다라고 단정을 지어놓기보다 지금 바라보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안 빠지고 오늘 저녁 그렇게 시세가 더 난다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는 그래도 갭상승 출발을 할 수 있기에 그때 활용해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고 시장의 반응들이 약간 종목들이 퍼져나가고 있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주나 관련된 사업을 했었던 종목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한 번에 쿠션이 들어가잖아요. 코인 관련된 종목 이렇게 해서 쿠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장 한번 보세요. 미국장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레버리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코인 좋게 보시면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더 들고 가시면서 내일 시초가 분위기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수혜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욱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라라는 조언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할 텐데 38,750원 평단가는 굉장히 낮으십니다.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75,000원을 목표로 갖고 가는데 이대로 보유해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7% 밀렸죠.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7% 밀리면서 좀 마감을 보여줘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75,000원으로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한번 도전해 봄직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 그러면 75,000원의 가격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가능한지를 먼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4,400억 정도 영업이익, 내년에는 한 6,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만약에 재건이 진행된다거나 하면 방산주들이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오늘처럼 멀쩡한 종목도 이와 같이 7% 정도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변수가 계속 존재를 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변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왔음을 그냥 감내하고 가는 거고요.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을 내봅니다. 한 4천억에서 6천억, 5천억 후반 이 정도의 순이익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6조 7천억이라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목표로 하시는 시가총액 75,000원, 75,000원 가격 같은 경우는 약 20% 조금 넘게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 보면 한 8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목표로 할 수 있음이 도출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타이밍을 보는 거죠. 지금이 추세가 깨진 상황인가? 가지고 계신 단가 같은 경우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를 보면 38,750원이면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봄직하고요.
뭐 주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오늘의 가격 조정 일간으로 보면 약간 비극 형태인데 주간으로 보면 그래도 여전히 추세 상승은 이어지고 있기에 가지고 가 보시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75,000원 목표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평단가가 아주 안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서 목표가 이상으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낑깡 아이님의 종목이고요. 정말 강심장이신 것 같습니다. 케어젠을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23,000원 평단가에 10% 오늘 종가 딱 베팅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000원에 10% 오늘 장중에 쫓아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도 시장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떴는데 차트를 보면요. 그죠? 너무 무서워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모든 근거를 제외하고 그 종가로 접근을 해봄직했어요. 네. 잘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어제 거래, 오늘 거래 같은 경우 수반했고 그리고 나서 종가 부근에까지 큰 가격 훼손이 없었다 보니까 우선은 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내일 시가 출발이 중요해요. 시가가 좀 개파락 이런 형태는 안 나와야지 좋은 모습이거든요. 오늘 또 한 4% 정도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곤 했거든요. 내일 또 개파락은 크게 안 나오고 가장 좋은 거는 시가가 지금 가격보다 살짝 위로 출발해줘서 바로 위로 이렇게 딱 쏘는 게 나타나면 깔끔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 구간이죠. 그 하락이 나왔던 이쪽 가격대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당연히 물량들이 나갔지만 매물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이 가격은 돌파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24,000원대 중반 이 가격대가 오면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핵심은 내일 시가 출발이 살짝 올라서 출발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케어젠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와 강심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가셨다. 베팅해볼 만한 자리였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24,000원 중반쯤 오면은 그때는 한번 정리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앵그리버드님의 종목이고요. 제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50원에 비중은 15%,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불발인 건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가라앉았는데 기다리면 다시 본전이 올런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이오가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긍정적으로만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주가는 다르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3,000원대까지 찍었다가 요새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돌리나 싶더니 오늘 결국에 파란불을 켰는데요. 본전까지 기다려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주식이란 게 참 어려운 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그 제이오 같은 경우는 피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슈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 피인수에 대한 가능성이 불식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공시를 단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번복을 하게 되면 뭐 벌점 형태가 매거지게는 되죠. 그런데 증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뭐 주주 배정 유증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게 실건이 크다라고 하면 진행이 안 될 수도는 있는데 주가가 조금 다른 말을 하고는 있죠. 이게 빠졌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단지 본업에 대해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실적 체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벤트로 올라갔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했었던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증자가 불발된다라고 하면 한 뭐 17,000원 선, 이 정도 선에서 주가가 머무를 수 있음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 가서는 좀 관리를 해준다. 관리라고 하면 매도를 해준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수페타시스 품에 안기게 된다면 글로벌 나노소재 넘버원으로 도약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건 인수가 실패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코님의 종목이고요. 한미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고 28,000원에 10% 비중 들고 가십니다. 오늘 많이 상승을 해서 매수가 부근까지 좀 올라왔는데 추매 관점 어떻게 보나요? 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25%나 좀 올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진출하겠다라는 좀 내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장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도 오늘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에 대한 확산이 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끝이 보인다라는 점이겠죠. 바이든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로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게 열어준 거고, 그래서 뭐 미사일을 쐈고, 방금 소식은 오늘 아침에 러시아에서 ICBM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네요. 뭐 장중에 얘기가 안 나오고 꼭 장마치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건 재건주는 안 빠진단 말이죠. 되려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새로운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재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이 방산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재건주 같은 경우가 오르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도 뭐 재건 쪽으로 접근한 건 잘 하셨어요. 기존에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내일은 또 미사일 쐈다 하니까 좀 이렇게 주가가 조정은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오늘 이 거래가 의미 있는 거래겠죠. 이걸 활용해서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말씀을 드려요. 대신 오늘의 저가는 안 깨는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28,0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김한진님의 종목이고요. 금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대 지금 평단가 들고 계신데 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거의 5% 가까이 밀린 종목이고요. 54,400원 평단가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최저점을 좀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27,000원 부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10만 원대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을 때 근거란 게 필요합니다. 왜 이 종목을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왔고,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떤 고민을 해볼지,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뭐 본업에 대한 부분, 미래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게 합리적인가 아니면은 허구성이 있는가, 그걸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팩트 기반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46 시리즈 배터리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죠. 몽골에 이제 광산 같은 경우를 매입을 해서 원자재를 소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광산 가치 같은 경우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배제하고 봅니다. 배제하고 보는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이란 거는 할 때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것인데,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 잣대가 자체적으로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라고 하면 한 번의 경험입니다. 주가 반토막 정도 살짝 났는데 매도하기가 힘드실 거지만 저라면은 매도를 합니다. 저라면 매도를 하고 좀 근거가 있는 종목 쪽으로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하시되, 추후에 저는 어떤 종목을 볼 때 주관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니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판단을 내리실 때 잣대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양입니다. 10만 원대 부근의 종목이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도 반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사님이 제시해 주신 부분은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다 수상해님의 종목이고요. 기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행히 평단가 부근이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92,0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제 정말 잘 갔고 오늘은 살짝 밀렸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수출 부분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괜찮을런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추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비추세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실적이 더 좋아지냐라고 하면 전기차 판매가 늘어야 돼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는 지금 내연기관과 전기차 중간에 하이브리드카 쪽을 주력한다고 작년에 인베스터 데이 때 밝혔었고요. 그렇다 보니 올해는 그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인 하이브리드카 쪽으로 한 거고, 기아는 이제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올해 초에 이제 올해 뭐 어느 정도 생산을 할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늘릴지가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 보니 전기차를 막 찍어낼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밸류업이란 점을 안고 뭐 PBR 0.8배는 돼야 된다, PBR 1.2배는 돼야 된다는 논리로 뭐 1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진 거죠. 이제는 밸류업에 무게를 두기보다 전기차 사업이 잘 진행될 때 그때 초점을 맞춰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매수 잘하셨기 때문에 들고 가 보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기아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지금 속보 기사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오늘 아침에 ICM 발사했다라는 속보 기사가 떴습니다. 혹시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주가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내일 시장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의 종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HP,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 고민이 돼요. 이게 네. 제가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게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반도체나 다른 산업을 볼 때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초입 단계에서 어떤 지표들이 확인됐을 때 진입을 하고 이게 뭐 사이클이 꺾일 때 뭐 가격 지표가 확인이 됐을 때는 주저없이 매도를 하죠. 뭐 추세가 깨지거나 뭐 기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사이클이 어찌 보면 거의 끝 말미에 있는 거죠.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 같은 경우를 반도체 장비 쪽을 공격적으로 사고 싶진 않아요. 주가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뭐 지금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주가 많이 빠졌으니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요. 약간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려요. 저는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고 이런 비추세 구간이나 약간의 그 반도체에 대해서 산업이 물음표일 때는 다른 업종을 보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HP, SP 매수 문의 살펴주셨는데 다른 업종을 좀 보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까지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속보 기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아스트라한서에서 ICBM을 발사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등락률을 살펴보니까 작은 중소형 땅에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많이 올랐지만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함께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같이 오르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해주실 때 전쟁이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같이 올랐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렇게 강한 뉴스가 뜨게 된다면 내일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내일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리 아무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네. 시간으로 떴을 때 우리가 뭐 그걸 통해서 접근하기보다 아직
뭐 시세가 들어오지는 않는데 변동성 지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가 우리 어제 개장 전에도 한번 이렇게 개장 후죠. 미국 시장 장중에도 올랐는데 그때가 미사일 쐈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러시아로 미사일을 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자고 나면 괜찮아요. 이런 거. 뭐 확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만 그 ICBM이란 걸 쐈다라는 거는 조금 또 뭐 서로 약간 미사일 교전이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멀리 보자고요. 지금은 방산이나 이쪽 작은 종목들을 보기보다 대형 재건주가 있어요.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런 뭐 교전의 요소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이 뭐 급락 형태가 나오거나 했으면은 그런 종목을 모아보는 것. 그걸 한번 해보시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거 해보시고 한 내년 3월쯤 4월쯤 됐을 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지를 아실 네.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한 3월쯤에 얘기하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하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쉽게 휴전이 안 되지라는 이야기도 얘기를 해주시고 폭풍주포님께서는 재건주 잔뜩 넣어놨는데 어떡하나 하는 이런 우려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사실 스페코와 같은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내일 만약에 시가에 좀 뜨게 된다면 떠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들고 가면서 조금 더 추세를 보는 게 좋을까요? 챙겨주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대세에 어긋난 방향이다 보니 지금은 확전보다는 종전 쪽에 무게를 두고 종목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뭐 시간 내에 강해서 갭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걸 보는 거고 한번 그걸 비교해 보세요. 네. 거래예요, 거래. 거래량을 보면 종전과 관련된 종목의 거래량과 이런 작은 방산과 관련된 종목의 거래량 차이가 커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는 게 종전 쪽을 더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말을 하잖아요. 거래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쪽. 그런데 주가 막 떠 있을 때 이거는 더 갈 거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최근의 거래를 보세요. 네, 최근의 거래를 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강한 쪽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내일 시초가에 떠서 출발을 하더라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내일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오늘 오프닝 때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전쟁 쪽에 키워드를 두기보다는 대형 재건주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질문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께서 보시는 탑픽 재건 종목이 있을까요? 탑픽 재건 네.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콜. 아니요.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어. 오늘 버퍼가 계속 걸리네요. 제가 네. 이름이 생각을 안 나서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되고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다음 주 방송 나와서 HD 현대건설기계 얘기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다 다음 주 나와서 그 다음 주 나와서 연말 돼서 네. 1월 돼서도 HD 현대건설기계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한데 실제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이쪽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캐터필라 이런 네. 종목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다만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각자의 기준에서 보실 때 조금씩 채워 놓으시면 결과로 답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종전 부분은 진행이 될 거고 그때 우리나라가 모든 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요. 글로벌에 이렇게 그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시장 점유율 따라 좀 배분이 되는 면도 있고 만약에 종전에 참여 못해도 이제 재고가 많이 쌓였다 보니까요. 수요 돌아가게 되면 다음 뭐 적어도 2분기, 3분기 실적부터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안고 가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재건주에서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들고 가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집중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내일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오늘 난리였잖아요. 이게 정상 시장이 아닙니다. 네. 내일 또 이게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려운 장일 거예요. 보시기에도 주식하시기에도 올해가 특히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 무작정 좋아진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왜 이런 장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뭐 변수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생각하면서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함께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장도 오늘 장 못지않은 변동성 장세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감하기 전에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올려주시면 7,000TTC 코인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이제 링크 올려드릴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7,000TTC 코인 힘든 시장에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